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테두리와 색상까지 적용해 봤고요. 우리 이번에는 제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도형을 이용해서 그리라고 했어요. 도형은 사다리꼴이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바로. 자, 여기에다가 그릴 건데요. 여기 1, 2, 3, 여기 이 행의 위치에다 그릴 건데, 여기를 잘 보시면 이 부분에 1, 2, 3행이 좀 늘어났어요. 높이가 조금 높아졌죠? 이제 폭이 너무 좁으면, 여기 높이가 너무 좁으면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늘려줄 건데요. 값이 지정된 건 아니니까 적당히 늘리면 돼요. 이거를 하는 방법은 1, 2, 3 행 자체, 이 머리글 1행, 2행, 3행을 드래그 한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를 3행의 끝부분에다 마우스 포인터 올리세요. 그러면 화살표가 저처럼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그때 클릭, 드래그 살짝 아래로 당겨주세요. 그러면 늘어나집니다. 갑자기 훅 늘어나면 다시 위로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조금 늘려주시고요. 자,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릴 거예요. 여기. 자, 문제에서 사다리꼴 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면은요, 도형 있어요. 도형을 클릭, 여기에서 기본 도형에 사다리꼴, 이름이 사다리꼴이라고 나오죠? 클릭. 일단 B1부터 시작해서 G 살짝 넘어가게끔 있네요. 제가 여기 위치를 보면서 여기가 G 조금 넘어갔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그려준 거예요. 자, 일단 비슷하게 그려주고, 자, 글씨를 바로 쓰면 돼요. 글씨는 그냥 도형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우산 하나로 이렇게. 자, 글씨 썼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요. 자, 그림자 오프셋. 자, 그림자 하려면요. 도형이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도형 효과, 그림자 하시면 그림자 클릭하면은 막 여러 개가 뜨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 바깥쪽에 있는 게 좀 많이 나와요.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이름이 나와요. 말풍선이 따라다니죠? 오프셋 오른쪽. 조건과 똑같은 이름 나왔네요. 바로 클릭.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력했고 여기로 넘어가면 되겠죠?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누락 이거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글씨 써놓은 상태에서 커서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커서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테두리를 딱 눌러서 커서를 없애고 테두리 딱. 자, 홈에 가가지고 바로 바꾸면 돼요. 굴림 엔터 24 엔터 색깔은 여기 가라고 써져 있는 여기죠. 검정색. 그리고 채우기 노랑. 자, 노랑까지.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에는 뭐 조건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 보시면 글씨가 도형의 정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운데로. 세로 가운데 얘는 위에 있던 것이 밑으로 내려와요. 세로, 아니, 밑이라기보다는 가운데로 내려와요. 세로 가운데로.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까지 클릭. 정중앙에 와요. 그런데 대여 안내라는 글씨 분명히 썼는데 안 보여요. 그거는 여기가 열들이 너무 좁아서 글씨를 다 못 보여주는 거라서 뭐 적당히 차량을 좀 늘려볼까요? 차량의 열의 너비를 하려면 차량에 있는 D열의 뒷부분에서 따닥 아니면 드래그 우리가 인위적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보여지죠? 자동으로 글씨가 올라옵니다. 됐어요. 도형을 이용해서 제목을 써봤고요. 바로 넘어가서 이미의 셀의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하래요. 원본은 지우래요. 여기 위에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그려서 그림으로 복사하고 원본은 지울 겁니다. 자, 좀 키워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지금 똑같이 먼저 그린 후에, 작성한 후에 이제 그림으로 붙여넣기 해볼게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작성한 거를 원본을 지우래요. 그러면 혹시나 얘네들 근처에다 그리면 얘네들의 데이터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이런 공간에다가 먼저 이 결제란을 만들어 줄 거예요. 한 이 작성된 표에서 대각선 이 정도 부분이 좋을 것 같죠? 자, 위치가 이렇게
위치시켜 주신 후에 먼저 결제부터 클릭 드래그 여기 두 개가 합쳐졌잖아요. 위아래로 두 개 드래그하고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제 알죠? 클릭하고 나서 결 Alt 엔터 제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 옆에 칸에다가 담당, 점장, 대표 여기 보고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작성한 이 결제부터 대표까지 블럭을 잡아서 위쪽에 창문 모양 있어요. 테두리 넣는 거. 옆에 세모 눌러서 모든 테두리 일단 넣어주세요. 넣었어요. 근데 모양이 예쁘지가 않죠.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먼저 결제란은 먼저 열의 여기 너비를 좀 줄이고요. 드래그를 통해서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담당 밑에 칸 여기를 좀 늘어나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결제칸을 클릭해서 마우스를 따라가서 보니까 17, 18하고 제가 지금 써진 거예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열에서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살짝 늘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더 줄여볼까 살짝. 자, 보면서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담당, 점장, 대표는 글씨가 가운데 정렬 되어져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세요. 여기도 17도 살짝 늘릴게요. 살짝 됐습니다. 이렇게. 자, 비슷한 느낌으로 그려졌죠? 그러면 얘를 복사할 겁니다. 자, 복사하는 방법, 블럭을 잡는다. 이거 첫 번째 거 블럭 잡아진 거예요. 자, 블럭 잡나. 클릭 드래그, 오른쪽 마우스 복사 하고 나서 바로 붙여넣기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H1셀 여기에 위치하잖아요. 그러면 H1셀에 일단 클릭을 해놓고 위에 붙여넣기 옵션으로 사용할 거예요. 붙여넣기 이 글씨 클릭하면은요.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이게 있어요. 기타 붙여넣기 옵션 중에서 그림으로 붙여넣겠다. 여기서 이 셀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래서 그림을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붙여놓은 거를 크기 조절 적당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하는 중에 계속 점점점이 나오니까 ESC 눌러서 복사 끝났어요 라고 ESC 취소하면 되고요. 문제에서 아까 원본 삭제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블럭을 잡고요. 오른쪽 마우스 삭제를 하면 돼요. 삭제를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얘한테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대각선 방향에 떨어진 데다 했으니까 왼쪽으로 밀든 위로 밀든 행 전체를 지워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그냥 맨 위에 있는 셀을 왼쪽으로 밀기 확인하면 지워집니다. 됐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이어서 쭉 할 건데요. 어째 제 데이터가 하나가 지워져서 제가 채워서 놓고 이어서 할게요. 자, 됐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여기 해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에 차량의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H14셀을 먼저 클릭하고 유효성 검사를 해볼 거예요. 자,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라는 메뉴에 있고요. 자,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데이터에 가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클릭. 얘가 하는 일은 정확한 데이터를 넣어서 그 이외의 데이터는 안 넣게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H14셀의 D5부터 D12 영역입니다. 자, 클릭하고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고 나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선택하시고요. 원본을 클릭해서 여기 지정한 영역을 드래그하면 되는 거예요. D5부터 D12까지 드래그. 끝입니다. 확인하면요. 단추가 나오고요. D5부터 D12의 영역이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고 셀 서식 하겠습니다. 셀 서식 F5부터 G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고 예를 들어서 5만원이다. 5만원 천 단위 구분격 컴마 넣고 원을 표시하래요. 해볼게요. D5부터 G12 영역에 그렇습니다. 블럭을 D5부터 G12까지 블럭을 잡고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
자, 여기에서 원이라는 글씨를 붙이기 위해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야 되고요. 여기에서 회계 형식을 우리가 앞에서 적용했기 때문에 막 복잡한 기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만 일단 들어가면 돼요. 엑셀에서 샵하고 0은 숫자를 대신해주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천 단위 구분기호는 샵, 컴마, 샵 0으로 구분을 해서 많이 사용하니까 여기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천 단위 구분기호 클릭하고 나서 위쪽에 형식 밑에 칸에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0 뒤에다 클릭해서 원이라고 써주면 돼요. 원이라는 글씨는 문자이기 때문에 엑셀은 쌍따옴표로 묶어서 해준다. 모든 문자를 표현할 때는 쌍따옴표로 묶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자, H5부터 H12 영역에 전월 예약으로 이름 정의를 하래요. 그러면 H5부터 H12 영역에 블럭 잡고, 자, 전월 예약으로 이름 정의는 위에 이름 상자에서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있는 셀이 이름이 일단 표시가 되고요. 자, 이름 상자에서 클릭, 여기에다가 전월 예약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제목하고 결제란, 셀 서식, 유효성 검사, 이름 정의 계속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함수예요. 함수는 우리가 엑셀에서 엑셀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아마도 이 함수 때문이겠죠. 네, 함수도 수학 공식처럼 주어진 인수들을 외우시면 또 그렇게 마냥 어렵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좌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다 해버리면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제가 좀 나눠가지고 이어서 쭉쭉쭉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1번부터 한 3번 정도까지 저랑 같이 해보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쭉 설명드릴게요. 자, 1번부터 해볼게요. 자, 주말 렌탈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1번은 여기 문제지에 1가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주말 렌탈료. 엑셀은 첫 번째 셀을 구하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구하는 거거든요.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1가로 그러면은 우리는 I 5셀에다 일단 셀 포인터를 두고요.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말 렌탈료를 구하는데 식이 나와 있네요. 1일 렌탈료 곱하기 115%라고 계산하라고 했어요. 반올림을 해서 1000원 단위까지 구하라고 했고요. 라운드라는 함수를 사용하래요. 예를 들어서 55,850이 나왔다면은 56,000으로 표시하래요. 일단 한번 해보기. 자, 일단 함수는 식을 일단 세워보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할 거예요. 함수를 쓸 때는요, 첫 번째 칸에 두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함수를 할 거예요 라고 시작을 알리는 거는 는 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셀에다가 클릭하고 그냥 는 하고 라운드 이렇게 제가 많이 썼어요. 그 어떤 이제 식을 막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옆에 있던 데이터들이 가려지죠. 그럼 나는 얘를 클릭해야 되는데 혹시나 넘어가면 클릭하기가 불편해질 수 있으니 이 방법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려질 걸 대비해서 자, 옆에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셀 포인터를 두고 위에 수식 입력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클릭을 하고 는 하고 라운드를 써보세요. 이렇게 제가 그냥 써볼게요. 아무거나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안 넘어가죠. 그럼 옆에 있는 데이터 선택하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네. 그래서 자, 옆에 데이터가 있을 때는 수식 입력줄에서 라운드를 쓸 거고요. R5만 쓰면요. 라운드라는 함수가 뜨네요. 그럼 우리는 스펠링을 확인하고 따닥 더블 클릭하면 돼요. 네, 함수는 이렇게 함수명을 쓰고 가로를 열고 인수하고 가로 닫고 자, 함수마다 인수의 개수는 달라요. 인수란 가로 안에 들어가는 식을 말하는데요. 라운드는 값에 대한 반올림을 해주는 함수예요. 반올림. 근데 인수가 두 개 있습니다. 값,
컴마 자릿수. 이렇게가 인수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인수를 쓰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지금 쓴 겁니다. 여기 중간에 제가 컴마를 썼어요. 이 컴마는 인수가 여러 개일 때 첫 번째 인수 끝났다 컴마, 두 번째 인수 끝났다 컴마. 어떤 함수는 인수가 4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컴마 이렇게 구분해서 이 인수 끝났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라운드는 인수가 2개이기 때문에 중간에 컴마 하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인수 2개 하고 다 했으면 가로 닫는 거예요. 이 인수를 우리가 만족을 시켜주겠습니다. 값, 컴마 자릿수의 인수 해볼게요. 자, 라운드하고 가로 열어졌습니다. 첫 번째 인수가 값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값이란 1일 렌탈료 곱하기 115%가 값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구해서 반올림 할 거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칸을 렌탈료를 할 거니까 첫 번째에 있는 1일 렌탈료의 값을 이용해야 돼요. 그럼 1일 렌탈료 값 첫 번째 거 클릭하고 나서 키보드에서 곱하기 있어요. 곱하기 하고 115%는 퍼센트까지 끝까지 쓰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1일 렌탈료 곱하기 115% 얘가 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값이 끝났어. 그러면 컴마를 써주는 거예요. 컴마 그러면 여기 밑에 넘 디지트라고 해서 두 번째 인수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인수가 자릿수였어. 그럼 자릿수를 쓰는 거예요. 자, 자릿수는 뭐냐? 제가 이제 나중에 함수 정리해서 같이 첨부해서 드릴 거거든요. 자릿수를 적어서 같이 드릴게요. 자, 1000원 단위까지 표시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값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양수잖아요. 더하기 값.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0이 하나, 둘, 3개가 반올림 돼서 0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1000원 단위라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만약 헷갈리시면 소수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3개가 올라갔네. 마이너스 3의 자리까지 올라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해서 3개를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1000원 단위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0의 개수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릿수가 끝났으니까 가로 닫으시면 끝입니다. 엔터 쳐볼까요? 됐죠? 이렇게 엑셀은 첫 번째 데이터 값을 정확하게 구하고 나머지는 수식을 복사하는 채우기 핸들을 할 거예요. 채우기 핸들은 셀 포인터의 아래쪽 검정색 조그만 점 거기다 마우스 포인터 올리면 검정색 더하기로 바뀌죠. 그때 클릭 드래그 마우스를 떼면 근데 여기 검정색 진하게가 따라다녀요. 이게 좀 불편해. 그러면 우리는 옵션 단추거든요. 채우기 옵션 단추를 클릭, 서식 없이, 진한 선은 없이 수식만, 계산식만 복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F5 곱하기 115를 했어요. 자, 밑에 클릭해 볼까요? F6으로 늘어났어요. 어때요? 한 칸 한 칸씩 자동으로 셀이 이동하면서 계산을 해주죠? 이거를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채우기 핸들한 드래그한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주소가 늘어났다. 그래서 한 칸만 제대로 구하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할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번을 하기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비슷한 결의 3번을 먼저 해볼게요. 3번. 자, 3번의 문제 볼게요. 자, 1일 렌탈료의 전체 평균을 할 거고 내림에서 100원 단위까지 구할 거예요. 문제에서 라운드 다운과 에버레이지를 이용하래요. 자, 문제를 읽어봤고 보면은 여기가 3번 자리입니다. 그러면 3번의 자리에다 클릭을 해놓고 이 13셀이 3번 자리 클릭해 놓고 다시 문제로 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였고요. 자, 라운드 다운은 지정한 자릿수만큼 내려주는 거, 에버레이지는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해볼게요. 자, 여기다 두고요. 자, 여기는 사실은
여기다 바로 써도 돼요. 왼쪽에 위치하는 거 클릭할 일이 없잖아요. 제목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23에다 두고 그냥 바로 는 해서 써도 돼요. 자, 라운드라고 나오는 라운드로 시작하는 함수가 나오면 먼저 쓰면 됩니다. 라운드 다운 떴네요. 더블 클릭 하고 나서 라운드 다운의 인수는 라운드와 같습니다. 값, 자릿수.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값은 당연히 평균값이 되겠죠. 뭐의 평균값? 1일 렌탈료의 전체 평균값. 그럼 여기에서 라운드 다운의 첫 번째 인수 값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에버레이지를 써서 평균을 구해줄 거예요. 자, 두 번째 있는 에버레이지 따닥. 자, 에버레이지의 인수는 범위입니다. 자, 범위는 문제 있어요. 1일 렌탈료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에버레이지가 평균을 구해야 될 범위는 1일 렌탈료의 범위가 되는 거죠. 됐죠? 아까 에버레이지 인수 하나라고 했어요. 범위. 됐어요. 그럼 이제 에버레이지가 할 일이 끝났어요. 가로 닫으면 돼요. 평균이 구해지겠죠? 그런 다음에 가로 닫고 컴마 하면 라운드의 두 번째 인수로 넘어가는 거죠. 자, 자릿수를 지정해 주세요. 자, 여기 자릿수 나와 있어요. 내림에서 100원 단위까지. 그럼 아까 우리 1번 했던 것처럼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자리까지 됐네요. 그죠? 0 개수만큼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돼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갔을 경우에 왼쪽으로 갔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릿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됐죠?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라운드 함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첫 번째를 씌워주고요. 자릿수도 하시다 보면은요, 뭐 쉽게 또 이해가 되십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번에는요, if보다 제 생각에는 오늘은 함수 첫날인데 if 막 시기 복잡하거든요. 조금 더 그나마 우리가 쉽게 해볼 수 있는 count if를 먼저 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ount if 한번 해볼게요. 자, 5번이에요.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5번이 어딘가 한번 보고 여기죠.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j 13셀에다가 두고요. 여기다가 두고 5번 문제 볼까요? 자, 문제 이겁니다. 자, SUV 차량의 개수 count if 함수를 사용하래요. 해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옆에 있는 데이터를 클릭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J13셀에다 두고 count if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 쓰다 보면은 COU 이렇게 쓰고 있는데 count if가 뜬다? 그러면 따닥 더블 클릭. count if는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인수는 조건 범위, 컴마, 조건. 두 개의 인수가 있어요. 두 개의 인수.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부터 하겠습니다.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조건이 뭔지 알면 돼요. SUV가 조건이잖아요. 그럼 조건 범위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범위. 그럼 SUV가 들어있는 차종의 범위가 조건 범위가 되는 거죠. 이 범위에서 컴마 두 번째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면 직접 쓰면 돼요. 문자는 항상 쌍따옴표 붙여서 SUV 쌍따옴표 닫고 얘가 조건이었어요. SUV의 차량의 개수니까. 끝났어요. count if 가로 닫으면 돼요. 됐죠? 엔터. 세 개가 맞는지 볼까요? 차종에 가서 보면 SUV가 하나, 둘, 세 개예요. 셀의 개수가.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함수 막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죠? 함수를 쓰실 때는 함수명을 정확하게 지시사항대로 이제 우리 써져 있는 거 보고 정확하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인수는 좀 외워서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나오는 인수가 또 이렇게 한정되어져 있으니까 함수도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당연히 인제 시험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시다가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위쪽에 디스켓 아이콘 한 번씩 눌러서 저장하는 습관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수는 일단 제가 한꺼번에 쭉 다 해 버리면 너무 힘드실까 봐 제목과 함수 3 개까지 오늘 해 봤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함수 이어서 하고 조건부 서식까지 쭉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